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으로 혼쭐 내는 남자 누구겠습니까? 바로 돈줄남 김경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서울 아파트가 좀 꿈틀대고 있다고 하는데 나는 그러면 어떤 아파트, 어떤 주택을 사야 할까? 뭐 30평형이 대세다라는 말이 있었죠. 근데 또 요즘은 또 30평형이 별로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과연 그러면 소형평형 25평을 사야 하는 건지 아니면 그러면 꼭 아파트가 아니라 하더라도 주상복합, 고층 아파트는 어떤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앞으로 어떤 아파트를 사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시작 전에 30평형대 아파트를 말씀드렸는데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은 결국 부동산 시장은 양극화될 수밖에 없다. 양극화라는 것은 갑자기 진행되진 않지만 결국 변수가 아닌 상수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입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을 여러 번 들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입지를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은 입지를 높이려면 평형이 작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30평형도 물론 좋지만 30평형보다는 훨씬 더 작은 아파트가 앞으로는 희소성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제가 일단 깔려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대한민국 아파트 시장을 끝없이 어떻게 보면 기대감을 갖게 하는 게 신축 아파트입니다. 그럼 결국 신축 아파트라는 게 뭐예요? 재건축 아파트가 곧 신축 아파트이기 때문에 주상복합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재건축이 어렵죠. 용적률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주상복합 아파트는 전세를 사시고 보유하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상복합 같은 고층 아파트는 좀 피하는 것이 저는 맞다라는 생각을 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자, 여기에 한번 주목을 꼭 해보시기 바라는데 아파트가 가격대별로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다릅니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 여러분, 상위 입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서울의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뭐 15억, 20억 넘는 상위 입지가 있을 거고 뭐 15억, 20억까지는 안 되고 그냥 뭐 9억, 10억, 11억 되는 어떤 중위 입지가 있을 거고 서울이라고 하더라도 9억 미만 아파트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있거든요. 자, 이렇게 상대적으로 처음에 여러분들이 첫 시장으로 진입하는 하위 입지 어떤 게 중요하냐? 여기 중요한 것이 치안과 교육과 교통과 자연 중에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교통입니다. 바로 교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뭐 학군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냐? 뭐 이런 거 얘기하시는데 물론 맞죠. 당연히 뭐 치안도 중요하고 학군도 중요하고 뭐 교육 환경이죠. 그러니까 학군이라기보다는 요즘은 최근에는 학원이죠. 그 다음에 교통, 자연 환경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9억 미만 아파트는 교통이 좋아지면 가격이 튀어오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인터넷 부동산 사이트를 활용을 하셔야 되는데 자, 가장 많이들 보시는 뭐 네이버 부동산이나 호갱노노 또는 뭐 부동산 지인 뭐 여러 사이트가 있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부동산 인터넷 사이트는 반드시 로그인을 하셔야 됩니다. 로그인을 하는 거와 안 하는 거가 엄청 보여주는 게 달라요. 여러분 그냥 뭐 이렇게 지도 보느라고 로그인 안 하죠. 여기 보시면 저 호갱노노도 여기 로그인 표시 있죠. 오른쪽에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죠. 이 로그인 표시를 누르면 뭐 네이버나 카카오나 뭐 이런 걸로 페이스북이나 이런 걸로 로그인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자, 로그인을 하고 보면 그림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단순히 지도와 매물 가격, 호가 이런 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신고가, 변동, 인구, 공급 쭉 나와 있죠. 뭐 출근, 거래량, 학원가, 그 다음에 외지인 비율, 상권. 자, 중요한 게 직장인 연봉까지 나옵니다. 직장인 연봉. 그 다음에 역전세 있고요. 하락 거래되는 것들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보여주고 있는데 자, 중요한 것이 로그인을 안 하고 봤을 때 안 보여주는 정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로그인하고 나면 자, 그래서 여기 안에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이 개발 호재입니다. 개발 호재. 여러분, 이 개발 호재라는 게 제가 좀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하위 입지, 그러니까 상대적 하위 입지 9억 미만 서울 아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예요? 교통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교통 좋은 곳을 사야 되겠구나. 똑같이 8억이라 그래도 교통 좋은 데를 살 거냐? 아니면 교통은 안 좋은데 신축을 살 거냐? 그럼 무조건 교통 좋은 데를 사야 된다. 이 말이 아닙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교통이 좋으면 이미 교통이 좋은 것이 가격에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앞으로 교통이 얼마나 더 좋아질 거냐 이걸 생각을 해요. 그러려면 개발 호재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개발 호재. 개발 호재가 뭡니까? 앞으로 우리가 반드시 공사가 이루어진다는 건 아니지만 지금 예정되어 있는 공사라든지 또 아니면 지하철 연장이라든지 아니면 도로 확충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자, 여러분.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이렇게 로그인을 하고 보면 연봉이 나오는데 이게 지역별로 직장인들 연봉이 나옵니다. 연봉이. 물론 이게 뭐 평균이기 때문에 뭐 굉장히 유용한 정보는 아닐 수 있지만 자, 이런 것들도 나오고 그다음에 정말 중요한 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대한민국의 아파트 가격의 변화는 그 지역에 뭐와 연관이 있다 말씀드릴 수 있냐면 학구열과 관련이 있습니다. 학구열. 학구열이라는 게 뭐예요? 아이들의 학구열이 아니라 부모님의 학구열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면학 분위기. 자, 그럼 여러분들 면학 분위기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면학 분위기 도대체 어떻게 아는 거야? 지역에 비해서 학원 숫자가 얼마나 많은가, 학원 숫자가 최근 얼마나 늘어나는가, 이게 그 지역의 면학 분위기예요. 학군이 아니고 여러분. 자, 그럼 잘 보시면 지금 대한민국 어떻게 보면은 학원가 1번지를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 이게 어디 대치동 그림을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대치동. 자, 여기 단위 면적당 학원이 몇 개 있느냐라고 보니까 여기에 보라색은 200개 이상, 파란색은 100개에서 200개 이상, 또는 빨간색은 50개에서 100개 이상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짤 보시면은 요 압구정동 한번 볼게요. 압구정동. 압구정동도 엄청나죠? 압구정동. 그 다음에 대치동 한번 보면 대치동은 뭐 넘사벽입니다. 예, 뭐 대한민국의 모든 하여튼 논술학원과 입시학원 여기 다 몰려있다라고 할 정도로.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거주하고 있는 거주 지역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부동산 가격은 어떤 사람의 눈높이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냐. 초등학교 저학년을 둔 엄마의 눈높이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저학년을 둔 엄마의 눈으로 봤을 때 부동산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를 염두에 두신다면은 이걸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로그인을 반드시 하시고 우리 지역의 학원이 얼마나 늘어나고 있느냐. 만약에 예를 들면 아직까지는 좀 신축 단지라서 학원가가 형성이 안 됐는데 이걸 계속해서 수시로 들어가 보시면 얼마나 학원들이 늘어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 것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돈줄남 그 영상 고정 댓글에 여러분들 이 아파트를 어떻게 고르면 좋을지에 대한 임장 연습용 체크리스트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임장 연습용 체크리스트를 올려드릴 테니까 이 체크리스트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나는 어떤 아파트를 좀 골라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연습을 해보셔라. 자, 첫 번째가 치안 환경이고요. 두 번째가 교육 환경이고 세 번째가 교통이고 네 번째가 자연 환경이 되겠습니다. 자, 요걸 이제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항상 아파트를 보러 다닐 때 전세뿐만 아니라 이제 내가 갭 투자를 하든 아니면 내가 들어가 살 아파트를 고를 때 항상 주변을 보죠. 여러분, 주변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주변 시세가 얼마야? 주변 전세가가 얼마야? 이걸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입지라는 것은 결국 주변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주변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지금 분당 판교 사진인데요. 여러분 보세요. 자, 지금 제가 표시하는 여기 있죠. 여기.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얼마냐라고 하면 0.6km입니다. 600m. 600m면 주변입니까? 아닙니까? 600m면 가까운 거죠. 우리 동네죠. 사실 600m면, 그죠? 그런데 이거는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근접성은 있지만 접근성이 없는 게 여기 중간에 보시면 제가 그림을 다시 보여드릴게요. 공원이 있어요. 근데 이게 산이에요. 산. 그러니까 여기 산인데 그리고 여기 뭐가 지나가냐면 고속도로가 지나가. 그 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산이 있어.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이 일로 이동할 때 얼마나 걸릴까요? 600m니까 금방 가겠구나. 못 가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근접성은 있는데 물리적인 거리는 있는데 접근성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주변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주변이 아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호갱노노나 네이버 부동산에 지도만 보시면 안 되고 위성사진을 봐야 돼요. 위성사진. 직접 임장을 안 갈 거면 위성사진을 봐야 돼요. 이게 녹지인지 아니면 공원인지 아니면 무슨 도로가 있는지 사실 그냥 지도만 봐서는 잘 모른다. 자, 근데 여기에 반대로 여기를 볼게요. 지금 보여드리는 초록색 여기 보십시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이동거리 길로 차로 간다 그래도 무려 1.7km나 떨어져 있습니다. 1.7km면 우리 동네는 아니지 않나, 이거? 예. 근데 이게 주변이냐? 이게 주변입니다. 왜 그러느냐? 잘 보시면, 자, 여기서 차를 타고 이렇게 가면 1.7km 5분밖에 안 걸려요. 5분밖에 안 걸려요. 5분도 안 걸려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거리로는 1.7km 떨어져 있어서 근접성은 없지만 접근성이 있다. 여기 학교가 보이죠, 학교. 여기 사시는 분이나 여기 사시는 분이나 똑같이 아이를 이 학교를 보냅니다. 예. 이런 게 주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볼 때 무조건 지도만 펴놓고 보면 거리 재죠. 거리 이렇게 재가지고 야, 멀리 떨어졌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자,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처음 진입하는 아파트는 9억 미만일 가능성이 높고 9억 미만 같은 경우는 교통이 얼마나 개선되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그것은 일반적인 부동산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나타나지 않으니까 반드시 로그인을 한 다음에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주변이라는 것은 근접성이 아니라 접근성을 얘기하는 거다. 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자 그리고 집을 보러 가실 때 말이죠. 가장 중요한 것이 반드시 주택 구입 프로세스를 지키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집을 보러 갈 때 그냥 한 번 딱 보고 꽂혀가지고 그냥 무조건 그걸 산다 이렇게 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먼저 프로세스를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면 자금 계획을 먼저 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금 계획을 먼저 내가 동원할 수 있는 현금이 얼마고 내가 받을 수 있는 대출이 얼마다. 자 그리고 나서 후보 입지를 선정을 하셔야 되는데 무조건 후보 입지는 3곳을 선정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첫 번째 봤던 물건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도 안 됩니다. 3개를 선정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3개 선정을 한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돈줄람 우리 부티풀 고정 댓글에다가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임장 체크리스트로 3곳을 반드시 임장을 가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임장 갈 때 주의해야 되는 게 임장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꼭 그 임장이 그 아파트에 들어가서 보는 게 임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호갱노나 네이버 부동산 같이 지도를 통해서 또는 뭐 위성사진을 보는 것이 오히려 주변을 볼 수 있는 주변을 갖다가 좀 포괄적으로 볼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 먼저 하셔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입지가 선정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엔 이제 그 입지 안에서의 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입지 3곳을 체크리스트하라는 것은 물건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입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서울 같은 경우는 구가 25개 구가 있잖아요. A구에 살 거냐, C구에 살 거냐, 뭐 F구에 살 거냐라는 입지를 먼저 선정을 한 다음에 선정이 되고 나면 그 안에서 물건 3가지를 보라는 거죠. 이런 과정을 거치셔야만 여러분들이 집을 사고 나서도 후회를 하시게 되지 않는다. 자, 정리하면 뭐예요? 자금 계획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 입지를 3곳을 먼저 선정을 한 다음에 임장을 하고 그 중에 입지가 결정되면 그 입지 안에서 물건 3개를 보고 그 물건 3개에 대해서 체크리스트를 한 다음에 결국은 한 곳을 선택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프로세스를 여러분들이 지키셔야만이 사실은 실패하지 않는 내 집 마련이 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전세를 산다면 아우 새 아파트다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항상 우리가 머릿속에 부딪히는 게 2가지입니다. 그 2가지가 뭐냐면 신축 가치와 위치 가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축 가치도 있고 위치 가치도 있다. 그러면 그건 뭐 두말할 필요도 없이 좋은 거지만 우리는 자금이 항상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자금이 한계가 있는데 이 자금 한계 가지고 신축 가치하고 위치 가치를 본다면 어떤 걸 더 우선순위로 해야 될까요? 여러분 집을 살아요. 똑같이 5억을 들여서 집을 사는데 A는 새 아파트야. 너무 좋아. 5억이에요. 근데 B는 새 아파트는 아니야. 좀 낡았는데 위치가 좋아요. 그래서 5억이에요. 자, 그러면 신축 가치가 우선되는 겁니까? 아니면 위치 가치가 우선되는 겁니까?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더라도 신축 가치라는 건 내가 딱 사고 나서부터 계속해서 감가가 되는 가치인 거고 위치 가치는 어때요? 위치 가치 같은 경우는 어차피 한번 위치가 좋은 것은 웬만해서는 위치 가치가 안 바뀐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동일한 가격이다라고 하면 신축 가치보다는 위치 가치에 더 염두를 해서 집을 사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드리면요. 집을 사실 때는 반드시 집을 사기 위한 일정한 프로세스를 거치시고 사셔야 된다. 자, 중요한 것은 30평형보다는
조금 더 작은 평형을 보유하는 것이 상위 입지로 갈 수 있는 방법이다. 주상복합이나 고층 아파트 같은 경우는 용적률 때문에 자산 가치는 사실 조금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다. 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염두를 해 두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결국은 신축 가치보다 위치 가치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 위치 가치를 골라내는 과정, 그 5단계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지키셔서 임장 체크리스트도 꼭 하시고요. 정말 좋은 집을 잘 선택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